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건강의 기초이자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력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민규 교수는 오늘의 주제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면역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관절염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여기서 면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 물질에 대항하기 위한 체계로 외부 병원체는 공격하고 제거하지만 나의 몸은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면역계 이상이 발생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 반응이 특히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질환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모두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흡연, 지조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전적 요인은 발병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률은 4배, 1차 친족에서 10배, 형제 자매는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은 100명 중에 1명으로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며 대개 40에서 60대에서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간 손가락, 손목, 무릎과 발목의 관절에 잘 발생하는데요. 열감이나 관절 부종, 눌렀을 때 통증이 동반되는 압통이 있는 염증성 관절염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이상으로 발생해 여러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미열, 피로감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과 함께 폐나, 심장, 콩팥, 눈과 같은 장기를 침범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자가진단법으로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이어지고 손을 움직인 후 관련 증상이 호전되고 오후에 관절이 편안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병뚜껑 따기가 어렵다, 문고리를 돌리기가 어렵다, 손빨래 시 통증이 심하다, 관절 통증으로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사용이 어렵다 등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전문의의 문진과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만한 염증성 관절염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더욱 면밀한 확인을 위해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관절 침범 평가를 위해 뼈 스캔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의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데 90%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엑스레이 검사로 관절의 손상이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요. 최종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되면 폐나 심장 침범과 같은 합병증 동반 여부 평가 검사도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류마티스 관절염 본연의 질환을 치료하는 항류마티스 치료와 염증성 관절염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류마티스 치료는 관절염 조절, 관절 변형,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관절염 증상을 초기에 조절하기 위해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를 단기간 소량 사용하는데 적절한 용량과 단기간 사용을 지키면 용량 대비 강력한 항염증 효과, 관절 통증 완화로 류마티스 알레르기 영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작용은 전문의에 의한 처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신호가 나타나면 빠른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갑자기 왼쪽 발등이 부어갖고 신발을 못 신겠는 거예요. 정형외과를 갔었죠. 그 약 2주 먹어도 발등이 그대로예요. 그 점에도 자고 나면 손이 또 아팠어요. 아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류마티스염 같다고 한번 대학병원을 가봐라. 여기서 검사했을 때는 엄청 놀랐죠. 류마티스염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류마티스염이 이렇게 심하면 심장, 폐 이런 데 염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CT, 초음파 다 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단순히 관절 통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좀 어떠셨어요? 중간에 관절은? 더 아프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손 한 번만 볼까요? 예. 더 붓고 아프고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우측 다리,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관절염,
그리고 양측 두 번째, 세 번째 손관절염, 그리고 양쪽 손목에 염증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류마티스 인자 검사와 항CCP, 그리고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ESR, CRP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요. 검사 결과 항CCP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염증 수치는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폐와 심장의 합병증을 평가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와 폐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합병증의 동반은 없었던 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병발을 해서 골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녹아서 하나로 뭉쳐진 소견들이 보이고 손도 손가락 관절도 이제 파괴돼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는 검은색으로 색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병발되어 있는 관절에 이렇게 색변화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고 관절염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관절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물이 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관절염이 생겨서 물이 차 있고, 그리고 뼈에 미란이 생겨서 이렇게 원래 연결선이 있어야 되는데 파먹은 자국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빨간색은 이제 파워도플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염증성 병변들이 많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는 심한 관절염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져 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골 미란과 같은 것들이 이미 생겼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로는 항류마티스 약제와 관절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 그리고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을 하였고요. 현재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하며 관절염의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분입니다. 원래 이전에 있던 부종이나 압통 그리고 열감 같은 염증성 관절염은 다 호전된 상황이고요. 약제에 대한 부작용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되게 좋으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권유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회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아프고 보니까 정말 이 성격이 병을 많이 생기게 하는구나. 그런 스트레스가 오려고 하면 그걸 많이 벗어나려고 많이 해요. 건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저는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생활 습관 이런 걸 건강 위주로 많이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재발할 수 있고 증상 완화로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반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이 필요한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려진 골 관절염이 있습니다. 두 질환을 비교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조 강직이 30분 이상으로 오래가는 반면 골 관절염은 이보다 증상 시간이 짧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조 강직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사용하면 호전되는 양상이지만 골 관절염은 오히려 손을 많이 사용하면 악화해 오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골 관절염은 늘 사용하는 관절인 무릎이나 발목, 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이 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마디 관절과 손목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며 대칭성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연령 증가로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는 골 관절염과는 달리 유전적 소인에 환경적 소인이 더해져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골 관절염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며 10대에서도 발병 가능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난 후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관절 파괴와 변형이 이미 시작되어 되돌리기 힘듭니다. 발병 2년 내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70%에서 관절 변형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이후 6개월을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관절의 비가역적인 변형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폐와 심장, 콩팥, 혈관의 침범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관절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히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지주염과 같은 감염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흡연이 위험 인자라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운동은 면역을 균형을 바로잡고 근력 증강을 통해 관절 통증 경감에 도움을 주지만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채식과 소식으로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 발병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열이나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의 6주 이상,
주먹이 쥐어지지 않거나 관절의 열감, 부종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만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변형과 심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조절 역시 중요한 류마티스 관절염. 평소 걷기나 명상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